이번 주에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본적인 그 새로움이라는 거에 대한 컨셉이 아직 그 많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뭐냐면 아이디얼하다라고 하는 거. 아이디얼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빼기,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어떤 팀이 주장하는 곱하기, 그 다음에 그 나누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미니멀한 포커스를 통해서, 조작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컨플릭트를 제거할 수 있는 것.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아이스크림이야. 이 아이스크림을 보면은 아이스크림이 녹잖아? 아이스크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갖다 넣어놓을 용기가, 예, 컨테이너가 필요하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베스킨 라빈스 가면은 콘으로 할래, 컵으로 할래 그러잖아. 그랬을 때 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의 측면에서? 아이디얼리티의 측면에서. 왜냐? 내가 콘을 갖다 함으로써 첫 번째 뭐가 좋아요? 쓰레기가 없지. 두 번째는 먹고 나면 배가 부르지. 세 번째는 잘 어울리잖아, 맛이. 어?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아이스크림 당연한 거 아니야? 잘 어울리지. 근데 아이스크림을 갖다 먹을 때 내가 기존에 있었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없애고 그거를 콘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했는데, 그 대체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시스템의 컨플릭트를 갖다 없애주면서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아이디얼리티, 디그리 오브 아이디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DOI라고 하는 컨셉이고, 이 DOI라고 하는 컨셉이 높아질수록 좋은 컨셉인 거예요. 차별성이 있는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난번 수업 때 내가 이 부분을 강조를 못해서 이 나온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잘했어. 프로세스들을 아주 잘 봐와가지고 잘하고서 컨셉도 나타내고 메타포도 잘 표현했는데, 이게 너무 그 정답에 가까운 얘기들만 해서 내가 이번에는 1등, 2등, 3등 이렇게 한 팀한테 내가 양해를 구하고, 프로세스는 약간 좀 얼기설기하고 이 나온 결과는 조금 그렇게 FM은 아닌데 나름대로 재미있는 우리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발표를 시켜봤으면 좋겠어. 일단 앞에서 한 팀들이 양해한다는 양해를 구하고,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얼리티 컨셉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고, 첫 번째 팀은 어벤져스야. 어벤져스는 이 아주 FM에 맞춰서 각각의 스텝을 잘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컨셉을 심사하고 채점하는 과정도 잘했고, 그 다음에 전공책, 이게 빌리지인가? 빌려줘인가? 북빌리지를 가지고서 이런 그 페르소나하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갖다 구축해가지고 일치도 평가를 하고, 컨셉추얼 배기지가 가장 적은 컨셉으로 벼룩시장을 도출했어. 그래서 벼룩시장 메타포를 가지고 이렇게 보조 메타포를 만들어가지고 아이템들을 갖다 가지고서 전체적인 컴포넌트 모형을 만들었어요. 아주 FM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신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그거는 수업 시간에 내가 강조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건 내재다 이거야. 그러긴 하지만 전반적인 컨셉 디자인의 프로세스는 아주 FM으로 잘했어요.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잘 나눴고, 두 번째 팀은 보람상조야. 보람상조 어디 갔어? 보람상조 이번 주에 아주 열공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드롭박스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 팀의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재밌어요. 뭐냐면 드롭박스를, 이거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내가 지금도 헷갈리는데, 기존에 있는 드롭박스를 말하자면 공동 프로젝트의 툴로 사용하겠다는 거지. 그치?
나 이거 하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다른 컨셉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프로세스를 갖다 진행을 했어요. 특히 메타포 시스템 일치도 아주 잘 분석을 갖다 해줬고, 특히 이 각각의 아이템들 갖다가 요 드랍박스라고 하는 메타포, 사실은 이제 여기가 드랍박스 메타포가 아니지, 그룹 테이블, 회의 테이블 메타포지, 회의 테이블 메타포를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아주 디테일한 이런 아이템들을 갖다가 잘 설명을 했어. 포맷적으로, 내용적으로, 정성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어요.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어떤 용도로 활용할까? 이걸 우리가 만들어 놨었을 때 그 용도가 뭘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팀이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드랍박스에 팔까? 아니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아이디어하고 서비스를 사용할까? 세 번째 팀은 727이에요. 그래서 727 팀은 학술연구원 세미나 이야기에 관한 냈고, 여기서는 이 원터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아이템들을 갖다가 다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레디메이드 된 메타포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다 섞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땡하면 먹는 거. 이게 이 학술정보원 세미나 예약 이용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컨셉이다. 아주 잘 설명하고, 특히 이 보조 메타포의 선정 기준은 아주 잘 디스크립션을 달았어요. 그래서 보조 메타포 기준이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 아이템을 갖다 보게 되면은 보조 메타포는 저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을 텐데, 아쉬운 점은 너무 그래, 그지? 그래서 하이마트로 가죠. 하이마트는 이번에는 아주 작심을 하고 디테일로 가자. 디테일로 가자 해가지고 새로운 컨셉 도출하고 컨셉 심사하고 채점하는 여기 이 곱하기를 갖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쉬운 점은 특히 이 파트 참 잘했어요. 이 메타포 분석을 갖다가 이 S-M 플러스, S 플러스 M 플러스를 각 기능별로 해가지고 시스템과 메타포가의 차이를 갖다 기가 막히게 잘 분석을 했어. 그래서 이 S와 M의 그 컨셉적인 차이를 갖다 보기에는 참 좋은 그런 자료를 갖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온 게 소재 메타포야. 그리고 컨셉이 전자도서 통합 플랫폼이야. 이게 좀 아쉬운 거야. 내가 이거 보면서 정말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진부한 컨셉을 들고 나오게 만들다니. 그게 뭐 내재가 큰 거야. 그렇지만 내용적인 구체성, 그리고 실제로 이 SM 분석,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SM 분석이 좀 헷갈리는 사람은 이 팀의 결과를 보라고. 이 팀의 결과를 보면 SM 분석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이 시끄럽죠. 시끄럽죠.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줘.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했어. 그런데 재밌게 했어. 그래서 우리 그 기본적인 평가 틀에 따르면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거야. 근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재밌는 결과를 갖다 도출을 했어요. 자, 빨리 설명하세요. 칭찬인지 욕인지 발표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맨 처음에 토요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비를 저희가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 네이버비의 문제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분석 방법들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새로운 걸 만들어 본다면 어떤 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까를 시작을 해서 제가 분석을 했고요.
네이버 위에서 주장하는 거는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게 되게 잘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봤는데 그게 네트워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블로그 기반의 이웃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정보의 질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로서 정보 가치가 높지 않다. 그 전문화된 정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이버 위에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그래서 그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정보 가치가 올라가면 네트워크는 좀 떨어지고 정보 가치가 좀 떨어지면 그 네트워크의 관련도는 높아진다라고 저희 결론을 냈고 그럼 어떻게 네이버비가 그 효과적으로 뭐 포지셔닝 아니면 좀 더 가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 게 블로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맨 처음에는 그 블로그가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그 정보들을 먼저 보여준다는 게 이제 저희가 네이버비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였고 그럼 과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별자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별자리라는 게 별들이 모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한 게 트위터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사람을 팔로우하면 그 사람이 주는 정보가 계속해서 저한테 제공이 되는데 그러니까 블로그의 이웃이 어떤 정보를 좋아하고 어떤 정보를 읽으면 그게 나한테 오는 게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아마 컨셉을 잡아서 할 것 같은데 별자리가 딱 그거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별이 딱 있는데 별자리 사실 뭐 사자자리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정말 그 모양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별들을 이어서 만든 것들이 어떤 그냥 뭐 이렇게 보여진다 그 갖다 붙인 느낌이 강한데 어쨌든 그게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저희 사람들한테 의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들이 한 명씩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주는 게 연결이 되면 그게 나한테 의미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별자리 메타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근데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책을 보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보네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메타포를 되게 참신한 걸 생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네. 막 꼬꾸라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별자리 메타포라는 되게 참신한 메타포를 구성하기까지 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근수 형이 생각하는 이게 별자리 이게 정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좀 차이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개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고 그걸 연결한다는 컨셉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었고 맨 처음에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는 정보가 점점 모여서 되게 커진다, 되게 발전된다는 컨셉이 뭐가 있을까 그 두 가지를 잡아서 그 중에 제일 좋았던 게 하나가 별자리였고 하나가 그 커진다는 입장에서 제일 좋았던 게 눈사람이었어요. 눈사람이 정보가 점점 이제 확산되면서 커지고 또 그게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눈을 붙이고 나뭇가지를 붙여서 근데 앞으로 저희가 만들 서비스를 좀 보니까 기능과 더 연결되는 건 별자리인 것 같아서 일단 별자리를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라이크를 누르는 것처럼 뭐 내 이웃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한다면 뭐 반짝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좀 관련성이 높은 걸 별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정했습니다. 네. 네, 경영학과 전민지입니다. 저는 교수님이나 팀분 아무 분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슈가 참신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이버미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된 서비스이고 감정적인 유대나 유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참신한 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뭐 공공기관 영역이라던가 기술적이라던가 그런 좀 더 딱딱한 서비스 경우, 목적이 명확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되게 참신하고 뭉뚱그려진 메타포보다는 좀 더 그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메타포가 참신성은 부족하더라도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답하셔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너무 공공 서비스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농담이긴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 메타포거든. 그리고 그 메타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컨셉, 노블티라고 하는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게 그 도메인에 적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모여졌을 때 걔네들이 크리에이티브 하다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재기발랄하고 무조건 기계한 것만 만들어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걔네들이 그 환경 또는 그 시스템에 잘 어울려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게 공공 시스템이었던 아니면은 우리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든지 간에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메타포를 만들어내는 거는 나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다 좋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 앞에서 엄청 열심히 한 팀들의 결과로 봤었을 때 이 완전성이나 이 공들임의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했지만, 그러나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그 정말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컨셉을 도출하고, 또 내가 봤었을 때는 상당히 확장성이 있고 적절성이 있는 컨셉을 도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 내가 수업 시간에 못한 걸 갖다가 이제 자체 발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 군수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았던 그런 프로젝트. 그러나 점수는 낮아요. 점수는 낮지만 아이템 자체의 그 적절성은 상당히 좋은 그런 컨셉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그 기존의 이 핵심 콘셉트들을 만들어냈고,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 졸업 요건하고 그 병원의 검진 서비스하고 과연 얼마나만큼이나 S하고 M에서 의미가 있고 그 참신할까라는 측면, 나는 S-M 플러스가 좀 많아 보여서 그게 좀 우려가 돼요. 그 다음에 혁신과 창조해서 와이색을 갖다가 매니저 메타포를 갖다 통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그 메타포의 적절성 그리고 차별성,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모의조에서는 게시판, 뉴스 가판대를 가지고서 했는데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HCI 스타일에서 동행에 대한 내용들 갖다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컨셉은 우리 실제로 거기에 파일에 강의 노트에 올라가 있는 구체적인 커멘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